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손을 내려다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이 손이 여러분을 위해 해온 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았고 수많은 요리를 했으며 집을 짓고 글을 쓰는 등 평생을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굳은 듯한 느낌을 받거나 간단한 병뚜껑을 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적절함에도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이 손의 냉증이나 경직, 통증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노화나 관절염의 증상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진통제에 의존하며 견디라는 조언도 받으셨겠죠. 하지만 이는 정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최근 수부치료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손의 경직은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니라 미세순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손의 미세혈관이 정체되면 관절은 원활한 움직임에 필요한 산소와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단 몇 초 만에 이러한 혈액순환을 다시 활성화할 방법이 존재합니다. 시니어 헬스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의학적 지혜를 결합해 여러분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젊음, 그리고 자립적인 삶을 돕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최고령 전문의께서 손과 손가락의 혈류를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3가지 효과적인 운동법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별도의 장비 없이 고무줄과 작은 공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화면을 통해 시연되는 동작을 따라 하시면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박사님, 클리닉에서 수많은 손 통증 환자를 치료하고 계신데 시니어분들에게 왜 이 루틴이 그토록 중요한가요? 손은 곧 자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손의 근력과 가동성을 잃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돌볼 능력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글쓰기나 원의 활동을 중단하게 되고 셔츠 단추를 채우는 사소한 일조차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퇴행이 결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초 부위로 혈액을 능동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굳은 관절을 풀고 잃어버린 근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많은 분에게 필요한 희망적인 메시지군요.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손이 자주 시리다면 댓글창에 냉증을, 관절이 아프거나 뻣뻣하게 굳는다면 경직이라고 남겨주세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가볍든 심한 관절염이든 오늘 소개해드릴 동작은 모든 단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사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왜 60대 이후에는 손에서 유독 강한 경직과 혈류 저하가 느껴지는 걸까요? 이는 근본적인 물리적 구조의 문제입니다. 손과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입니다. 혈액은 나이가 들수록 좁아지는 혈관망을 통해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하죠. 심장이 펌프질할 때 생존에 직결된 주요 장기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손은 남은 혈액을 공급받게 됩니다. 즉, 공급망의 가장 끝에 위치한 셈이죠. 정확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현대인의 손 사용 습관도 문제입니다. 장시간 휴대폰을 쥐고 있거나 키보드 타이핑, 운전대 파지 등 손은 늘 무언가를 쥐고 있는 폐쇄적인 자세로 고정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긴장은 미세혈관을 물리적으로 압박하여 차단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순환을 막고 있었던 것이군요. 맞습니다. 관절에 따뜻한 산소 공급이 끊기면 관절 내 윤활액이 끈적하고 걸쭉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에 느끼는 경직의 실체입니다. 골관절염이 있다면 순환 부족은 염증과 통증을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표는 이 시스템을 수동으로 제어하여 손가락 끝까지 혈액을 끌어오는 것이겠군요. 3가지 주요 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각 동작은 세부 단계로 나뉩니다.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화면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운동인 가동성 집중 훈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무엇인가요?
양손을 앞으로 뻗고 손가락 끝이 천장을 향하게 하세요. 먼저 부분 굴곡부터 시작합니다. 손가락 끝부분만 천천히 말아 손가락 뿌리 부분에 손바닥 상단에 닿게 하세요. 즉, 상단 관절만 굽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맨 위쪽 마디의 움직임에만 집중하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손바닥을 부드럽게 눌러 근육을 활성화하면 손가락을 따라 당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잠시 유지한 후 이완하는 동작을 5회 반복하세요. 부위가 아주 정확히 타격되는 느낌입니다. 다음 단계는요. 이제 더 깊게 굽힙니다. 손가락을 말아 손바닥 중앙을 향하게 하세요. 손가락을 안으로 둥글게 마는 것에 집중하며 5회 반복합니다. 손등이 신전되는 느낌이 듭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손목 주름과 가까운 손바닥 하단까지 최대한 깊게 말아쥐는 동작입니다. 이때 한쪽 손이 다른 쪽보다 덜 굽혀질 수 있는데 이는 관절염이 있는 경우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제 오른손이 왼쪽보다 훨씬 뻣뻣한 게 느껴지네요. 좋은 관찰입니다. 불균형이 느껴진다면 더 굳은 쪽에 반복 횟수를 늘려 관절을 열어주세요. 이제 엄지손가락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엄지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요? 엄지를 검지 옆면에 강하게 밀착시켜 꽉 누르세요. 잠시 유지 후 때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엄지를 손바닥 가로질러 최대한 멀리 뻗으세요. 편안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로지른 뒤 5회 반복합니다. 엄지 관절이 생각보다 뻣뻣하네요. 엄지뿌리는 골관절염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위이므로 가동성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지로 공중에 큰 원을 그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 회전합니다. 뿌리 관절이 확실히 부드러워지네요. 이것으로 첫 번째 운동이 끝인가요? 아직 더 있습니다. 가동성 루틴의 후반부는 협응력에 집중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뇌와 손 사이의 신경 경로가 무뎌질 수 있는데 이를 깨워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핀치 동작입니다. 엄지와 검지 끝을 강하게 맞대어 잠시 누른 뒤 뗍니다. 이를 5회 반복하고 중지, 약지, 소지 순으로 이동하며 동일하게 수행하세요. 약지가 생각처럼 잘 움직이지 않고 어색한 느낌이 드네요.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특정 손가락의 협응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하면 뇌가 경로를 재건하여 움직임이 매끄러워질 테니까요. 난이도를 높이려면 검지부터 소지까지 빠르게 왕복하며 교차해보세요. 두뇌 회전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다음은 무엇인가요? 이제 전체 주먹 쥐기입니다. 모든 손가락을 손바닥 안으로 강하게 말아쥐고 엄지로 손가락 바깥을 감싸세요. 1초간 꽉 쥐었다가 손가락과 엄지를 가능한 한 최대한 넓게 펴며 폭발하듯 펼치세요. 손을 넓게 펴니 정말 시원합니다. 손바닥에 근막을 스트레칭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꽉 쥐었다가 활짝 펴는 과정을 5회 반복하세요. 첫 번째 운동의 대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아노 핑거입니다. 양손을 앞에 두고 마치 피아노 건반을 치듯 손가락 전체를 공중에서 약 5초간 빠르게 움직이세요. 이를 총 5회 실시합니다. 손이 정말 따뜻해지는 기분입니다. 그것은 방금 스트레칭한 조직으로 신전된 혈액이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가동성 운동들을 매일 실천하세요. 특히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특정 동작이 있다면 횟수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도구가 필요한 것 같군요. 네, 아주 효과적인 자가 마사지 기법입니다. 테니스공처럼 부드럽고 둥근 물체가 필요합니다. 라크로스 공이나 단단한 반려동물 장난감도 좋습니다. 공을 식탁이나 책상 같은 평평한 곳에 두세요. 준비되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엄지손가락부터 집중해 봅시다.
엄지의 두툼한 근육 부위를 공에 대고 깊은 마사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압력을 가해 누르세요. 그 상태로 엄지를 위아래로 굴립니다. 공이 대신 힘든 일을 해주는 셈이죠. 맞습니다. 특정 지점을 5초간 굴린 뒤 각도를 살짝 바꿔 다른 지점을 자극하세요. 엄지 뿌리 주변 전체를 탐색하듯 마사지합니다. 특히 뭉치거나 아픈 부위가 있다면 멈춰서 압력을 유지한 채 작게 원을 그리며 매듭이 풀릴 때까지 풀어주세요. 엄지 뿌리가 정말 시원해지네요. 다음 부위는 어디인가요? 엄지에서 손바닥 중앙으로 이동하세요. 체중을 실어 손바닥의 두꺼운 근육층을 깊숙이 자극합니다. 그 다음 검지부터 소지까지 손가락 라인을 따라 굴리세요. 손 전체를 한꺼번에 굴려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개별 부위를 마친 후 손바닥 전체를 공 위에 올리고 가볍게 감싸진 채 큰 원을 그리며 굴리세요. 다양한 각도와 위치를 모두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등도 챙겨야겠죠. 당연합니다. 반대쪽 손으로 공을 잡고 마사지하려는 손의 등 부분을 문지르세요. 엄지 관절부터 손가락 마디 뒷면, 손목 부근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경직이 느껴지는 곳은 더 세심하게 관리하세요. 이것으로 마사지 루틴이 마무리되나요? 아니요. 사실 지금부터가 마사지 테크닉의 핵심인 비밀 단계입니다. 손목과 팔뚝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손가락을 조절하는 근육은 사실 팔뚝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팔뚝이 경직되면 혈액이 손끝까지 원활하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체가 팔 위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하여 공을 손목 바로 아래에 두세요. 5초간 굴린 뒤 팔꿈치 방향으로 천천히 올라가며 팔뚝 안쪽을 마사지합니다. 저도 몰랐던 아주 아픈 부위들이 팔뚝에 있네요. 그 팽팽한 근육들이 손가락 관절을 직접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팔을 뒤집어 팔뚝 바깥쪽도 마사지하세요. 반대쪽 손으로 공을 눌러 근육을 풀어줍니다. 특히 상완요골근 부위가 많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으니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제 손과 팔 전체의 혈류가 확실히 도는 느낌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군요. 이제 이 공을 활용해 강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60대 이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악력을 재건하는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어떤 동작인가요? 공을 다시 테이블에 둡니다. 이번에는 꼬집기 동작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공을 최대한 3개 꼬집으세요. 근육을 1개까지 사용해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공을 테이블 위로 들어 올립니다. 두 손가락만으로 공을 공중에 들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5초간 유지하세요.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한 뒤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제 중지로 옮겨 엄지와 중지로 꼬집어 5초간 유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대로 진행하세요. 약지와 소지로 들어 올리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네요. 특정 손가락에서 약점이 발견되는 것은 매우 흔합니다. 많은 분이 약지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시죠. 그 약한 손가락을 우선순위로 두고 서너 회 더 반복하여 힘을 길러주세요. 반대쪽 손도 동일하게 진행해야겠죠. 네, 신체 균형을 위해 양손 모두 동일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천천히 진행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색다른 저항을 이용한 3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운동입니다. 도구가 필요하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박사님, 무엇이 필요한가요? 평범한 고무줄 하나면 충분합니다. 손가락 바깥을 감쌀 만큼 크면서도 적당한 저항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어떻게 세팅하나요? 고무줄을 손가락 뿌리 부분, 즉 하단 관절 바로 위에 두르세요. 처음에는 아래쪽에 위치시키는 것이 수월합니다. 이제 모든 손가락 끝이 닿도록 손을 오므리세요.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엄지부터 시작할까요? 손가락들은 고정한 채
고무줄의 저항에 맞서 엄지만 천천히 바깥으로 밀어내세요. 가능한 한 멀리 보낸 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고무줄 탄성에 의해 손가락이 튕겨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돌아올 때도 저항을 느끼며 천천히 제어해야 운동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를 5회 반복하며 매 횟수마다 1mm라도 더 멀리 뻗으려 노력해보세요. 엄지뿌리 근육이 확실히 고립되어 운동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단계를 높이려면 각도를 바꿔보세요. 엄지를 옆이 아니라 손목 방향인 아래로 혹은 위로 밀어보세요. 각도에 따라 자극되는 근육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본인의 취약한 지점을 찾아보세요. 엄지 다음은 다른 손가락들인가요? 네, 고무줄 위치는 그대로 둡니다. 이번에는 엄지만이 아니라 5손가락 모두를 동시에 바깥으로 최대한 넓게 펼치세요. 고무줄을 팽팽하게 늘린 채 잠시 유지하고 천천히 오므립니다. 손등 근육이 엄청나게 쓰이는 게 느껴져요. 그 근육들이 바로 신전근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쥐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손바닥 쪽의 굴곡근은 과하게 쓰이는 반면 신전근은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 운동은 신전근을 강화해 손의 정렬을 바로잡고 관절의 압박을 줄여줍니다. 5회 반복하세요. 이미 손 힘이 강한 분들을 위한 난이도 조절 방법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너무 쉽다면 고무줄을 손가락 끝 쪽으로 더 높이 올리세요. 지렛대 원리에 의해 저항이 훨씬 강해집니다. 또는 더 두꺼운 고무줄을 쓰거나 2개를 겹쳐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난이도를 자유롭게 조절하며 평소 TV를 볼 때도 틈틈이 실천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사님, 정말 완벽한 루틴이었습니다. 가동성 훈련부터 심부 마사지, 그리고 저항 운동까지 모두 다뤘네요. 맞습니다. 3가지 방식의 역할이 각기 다릅니다. 가동성 훈련은 관절의 유착을 풀고, 마사지는 혈류가 흐를 길을 닦아주며 고무줄 운동은 손 기능을 유지할 근력을 만듭니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운동들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가동성 운동과 마사지는 부드럽고 회복에 도움을 주므로 매일 하셔도 좋습니다. 반면 고무줄을 이용한 강화 운동은 근육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므로 주 서너 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바로 테니스공이나 고무줄을 준비해보세요.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시고 어떤 동작이 가장 시원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정말 유익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